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144페이지에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화기애애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그냥 복습할 때 오늘 저 복습 시간도 다른 곳에서 20분이면 되는 걸 갖다가 꼭 10분씩 더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때워야지 뭐 그러면 늦게 가는 수밖에 없죠.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서 144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 보면 별도 합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 145페이지 참, 양가로 3번이에요. 145페이지 양가로 3번.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요. 되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여러분. 나대지 공지 상태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 합산이잖아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한 면적, 이렇게 해서 한 면적 이내 토지가 별도인데 공지 상태예요. 그런데도 일정 면적까지는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공지 상태인데도 별도 합산을 과세하는 것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업종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그래서요, 얘들을 이제 그 제목들을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요. 제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운송 사업자 및 대여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예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시험 지문에 뭐 대여 사업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의 뭐 1.5배 해당하는 면적 이런 거 나와도 이제 이런 것까지 바꿔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까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예요. 여러분 운수회사의 차고지를 가보면 여러분요, 기사분들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버스나 택시 세워주기 위해서 공지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차고지 가면 공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운수회사 할 때는 이 공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공지 상태를 필요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는 요 공지 상태지만 뭐 한다고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및 건설기계 정비업자의 5개 작업장용 토지예요. 여러분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거 세워놓는 그 업이라든가 또는 이걸 고치는 업, 대여하거나 뭐 이런 업으로 해요.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불도저요. 자, 그거 고치는 또는 대여하는 업을 여기 우리 학원 있는 건물 5층에서 한다고 쳐요. 불도저 포크레인 건물 5층에서 여기다 이제 딱 이렇게 적재해놓고 있다가 들어올 수도 없겠죠? 그런 걸 갖다가 손님이 오면 자 여기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서 빌려주고 이렇게 대여 안 돼요.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공지에다가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거 턱턱 세워놨다가 대여하거나 뭐 고치거나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업종도 역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주기장, 세워놓는 주기장이나 건설기계 정비업자의 5개 작업장용 토지는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3번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도 나왔네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학원 가보면 여러분 운전면허 따실 때 같은 데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딸 때는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제가 한두 달 있다가 바로 이제 운전면허 따러 제가 갔어요. 저희 동네에 이제 운전학원에 갔는 데 있잖아요. 운전학원에 갔더니 그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건물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강의실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무실 갔더니 접수하는 여직원이 제 동네에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에 여자 그 후배였어요. 근데 걔가 한 2살 정도 아래였었는데 걔가 그 여상 졸업하고서 바로 여기 취업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접수하고 있더라고요. 접수하는 여직원이더라고요. 그 저를 딱 보더니 어머 오빠 웬일이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요. 그러면서 커피도 빼다 주고 저 운전 가르쳐줄 강사분도 소개해주고 시설도 막 안내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접수하고서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최고다. 역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이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운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있죠? 처음에는 운전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이, 유리 씨, 아는 동네 오빠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처음에는, 친절하게 반갑게 맞아주더니, 제가 이제 그 운전 배우면서 있죠? 그 1톤 포토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 클러치를 안 밟아가지고, 지금은 클러치를 밟을 줄 모르는데, 그 당시 클러치 밟으면서 이렇게 스틱이잖아요.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바로 그냥 시동 꺼먹고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코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어리버리하고 제가 이리 꺾으는데 반대로 꺾고 이렇게 꺾고 일로 꺾고 막 어리버리하고 막 그러니까 있죠? 분위기 안 좋았어요. 분위기 안 좋았는데 하루는 제가 여기 운전학원 가는 그 봉고차 있잖아요. 셔틀. 그 봉고차 거기 탔는데 아줌마들이 있죠? 방석 안고 가면서 거기다가 여자들은 그 방석을 왜 안고 다니지? 방석 안고 가면서 담배 두 갑을 갖고 가는 어떤 아줌마를 봤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도 육군 병장 제대했는데 눈치 딱 챘어요. 그래서 저도 내리자마자 매점 달려가지고 담배 두 갑 싸가지고 있죠? 제 차례 돼가지고 조수 위에다가 담배 두 갑을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저 가르쳐주는 강사분이 그걸 딱 보시더니, 뭘 이런 걸요? 웃으시더니, 그날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막 어리버리하고 그래도 처음엔 다 그렇죠, 웃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집에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운전학원 보세요. 이 건물 바닥 면적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이만큼은 별도 합산하고 나머지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종합 합산과세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도 다 공지 상태지만 운전면허가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일정 면적까지는 다 뭐한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운수회사의 차고지, 건설기계, 주기장, 오개 작업장용 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다 공지를 필요로 하겠죠? 일정 면적까지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146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거기 관리사업용 토지 그러면 자동차 정비사업장용,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장용, 자동차 매매 사업장용, 자동차 경매장용 토지 이런 거 다 공지를 필요 하겠죠? 자동차를 세워두려면. 그 다음에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7번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8번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모래나 자갈 같은 거 섞는 그 레미콘 제조용 토지 하려면 모래나 자갈 이렇게 쌓아놓을 공지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다 공지를 필요하죠. 이런 것들. 자, 자꾸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시험에서 얘네들 중에서 막 뽑아서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읽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147페이지 기타 별도 합산과세하는 토지. 그래서 주차장 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이런 것들 밑줄 쫙.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 법인묘지용 토지요. 이거는 공원묘지잖아요, 여러분들. 공원묘지에 공지해야지 묘를 쓰고 그렇잖아요. 사업용 토지죠, 이거. 법인묘지용 토지. 이건 사업용 토지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음에 규정된 임야. 그래서 다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토지를 임야는 제외한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 임야는 고일분리과세하는 거고요. 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토지를 제외한 그 임야여에서 기업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 등등. 4번 같은 거 보면 전국모의소 같은 거 보다면 이런 것도 또 깔아놓는데 종자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 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시험, 연구, 실습지 등 종자 생산용 토지 같은 거 비치죠. 종사 이런 것도 공지에다가 종자 심고 시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별도 합산과세고. 동그라미 6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등등. 폐기물 매립용에 사용하는 토지 이런 것들. 다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것을 달달 외울 수는 없고 자꾸 눈에 읽으면서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별도 합산을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특별시황시 시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가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로 와서 뭐가 된다고요? 이거
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한다? 별도 합산가세하고 영업용 건축물의 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별도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속토지로서 자 요거 6개월 이내에는 요거 별도 합산가세하고 별도 합산가세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이런 애들 이렇게 자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별도 합산가세 토지로서 자 눈에 한번 익혀주시고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종합합산대상 토지입니다.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 봤어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이제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니까 다만 과세기를 현재 납세무자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대상 또는 분리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만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자,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밑줄 또 그 다음에 자, 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밑줄이요. 얘네들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는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합산과세합니다. 그죠? 그럴 때 자, 갑이라는 사람 소유 토지가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요. A라는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갑이 A 상가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B 상가 토지도 있어요. 그러면 A 상가 B 상가 토지 자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합산과세합니다. 가격을. 근데 문제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근데는 B 상가 토지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B 상가 토지가 만약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만약에 자 면제되거나 자 경감대상 토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원래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토지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이 비상가 토지를 만약에 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자, 그 다음에 얘 비상가 토지도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또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여기서는 지금 얘를 하여튼 기왕이면 상가 토지도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종합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비상가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또는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그러면 자, 이 A 토지하고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근데 얘는 재산세가 비과세거나 면제거나 경감되는데 A 토지와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비과세 면제되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는 얘가 상가 토지라 할지라도 또는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상 토지의 원칙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얘를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재산세가 자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우에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본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는 얘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자 나중에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니까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충 내용에 보니까 종합합산상 토지 어떤 것들이냐 다 배운 것들이요. 1번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개발장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농지요.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농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자, 또 이렇게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목장용지. 자,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그 다음에 2번 목장용지나 공장용지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하여튼 앞 동네에 뭐라고 되어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3번 건축물의 시가표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에서 이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자, 그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면 나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단 터미널용 등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 자 아까 터미널용 토지 같은 것은 아까 터미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는 뭐로 과세했어요? 분리대상 토지 빵2% 분리대상이었잖아요. 이 별도 합산 대상 제외를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 종합합산 제외로 고쳐놓습니다. 종합합산 제외로 이걸 고쳐놓습니다. 자, 터미널용 토지 같은 것들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지만 뭐 한다고요?
예, 종합합산에서 제외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요. 종합합산에서 제외. 그 다음에 갈대밭 해석장 비행장 잡종지.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고향이 뭡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죠.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 이런 것들 주로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5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합산대상 토지 합산 방법 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라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신탁법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건데 안 나온 거라 잘 보셔야 되는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대상 토지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래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는데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각각 합산해야 한다 미술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 여기. 자, 예를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얘들, 자, 신탁법에 의해서 이제 신탁을 하는데, 토지를 신탁을 하는데, 얘 위탁자고요.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어요.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고, 자,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그 다음에 을은 B 토지를 신탁했고요. 그 다음에 C 토지는요. 그 다음에 보세요.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예요. C라는 토지는 원래 수탁자의 자기 고유 토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신탁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병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초 이론에서 배웠어요. 그 전에. 자, 이 A와 A-B 토지 위탁자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고 했어요? 수탁자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있고 전부 다 상가토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원래 별도는 별도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 소유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이런 신탁 토지는요.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신탁 토지는 얘네들 합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소유자가 다른데 신탁 토지하고. 근데 자, 위탁자별로는 근데 A와 A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했어요.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A와 A 다시 토지. 이 위탁자별로는 이걸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위탁자별로는 합산하고. 위탁자별로는 합산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동일한 시공하라고 구형돼 있어도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고.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자, 이 얘기입니다. 밑줄이고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 5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21회부터 따지면은 21, 22, 24, 25, 26, 27, 28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무자.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데요.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밑줄이죠. 재산세는 항상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인데 시험에서 납기계실 현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고 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 X요. X입니다.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는 공무상 소유자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사실상 소유자고요.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합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149페이지 양가로 2번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그 지분이 있겠고요. 공유자들 상호간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밑줄 쫙입니다. 계속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O, X. X입니다.
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뭐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바꿔요. 아니고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지분의 표시가 없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어?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은 50% 지분에 대해서, 을은 50%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지분권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합니다. 밑줄 짝이고 시가편액 비율 안분계산, 시가편액 비율 거기다가요.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대입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예요. 그래서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본다. 이러면 X예요. 면적 비율은 X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자, 보세요. 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잖아요. 그럴 때 자, 이따가도 이 얘기가 나올 건데 주택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했어요. 자, 이 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럴 때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자, 그럴 때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해요. 근데 다만 공시가격을 하나로 평가하는데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요. 주택과 토지 시가편액을 따로따로 구해봐요. 그랬더니 그 시가편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예를 들자면 그럼 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에요. 40%는 자, 주택의 소유자 갑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로 바꾼다고요? 면적비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비율에 따라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렇게 바꿉니다. 요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딱 요거예요. 어디를 바꾸느냐? 시가편액 비율. 요걸 갖다가 뭐로? 면적비율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이 동그라미 1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재산세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쫙 밑줄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자, 요거 밑줄 쫙이고 우리 11월, 12월, 1, 2월 따라 이미 배웠고 또 한 번 배웁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여기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세의무자예요.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게 이겁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어떤 얘기냐면 사례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할 때 몇 번 적어드린 겁니다.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재산세는 항상 뭐든지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그죠?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럴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배웠죠, 아까? 네.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이따가 나오지만
이런 게 있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요.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시장군수한테 구청장한테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공무원이 보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네요.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지금 소유하고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과세기준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언제 잔금 치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보세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땐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것은 자, 5월 30일에 자, 잔금을 치르고 대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OX예요. 자, 잔금 치러지고 등기까지 만약에 이때 다 됐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완벽하게 이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 누구예요? 매수인이지. 자,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바꾼 적이, 매도인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매수인 납세의무자입니다. 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동그라미 2번도 계속 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세금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종중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이고. 근데 종중세금을 알게 됐으니까 종중세금을 신고하면 종중이고.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그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양가로 2번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여기에 이제 정답지문으로 나왔었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재산을 누가 사실상 소유하고인지라도 신고해 주는데 이것도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 신고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납세의무자라냐?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핵미술이고 주된 상속자 보충 내용 보세요.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즉 상속 지분 원래 상속인들 가운데서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똑같다 그랬죠? 1.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가산해서 1.5. 그러니까 상속 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누굽니까?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주된 상속자.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자녀들만 있다.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다고 그랬죠? 자녀가 여러 명이다. 자, 그래서 자,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 누가 주된 상속자예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이것까지 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순위까지도 다 알아두시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작년 어떻게 냈느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OX예요. X입니다. 공동 상속인 각자면 상속 등기가 돼야지 누가 상속인인지 알게 되는 건데 상속 등기 안 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상속인 각자예요.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근데 재산세는 상속 등기가 여기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또 법령의 반대속으로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고 상속 등기가 되면 상속인이 당연히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셨죠?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가 누구다? 주된 상속자. 자, 바꿀 수 있는 건 싹 다 또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 수를. 그랬는데 또 취득세하고 비교해가지고 헷갈리지 말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나왔고. 양가로 3번도 한번 보세요.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이거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여야 되고요.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두 번째 요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끊어야 돼요. 자, 요건을.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뭐?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여기까지 끊습니다. 그리고 쫙 밑줄입니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예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권리변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 무상 사용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납세무자라냐? 매수계약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뺐긴 뺐는데 나중에 요약집에는 이제 그런 게 적혀져 있는데 무슨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그때는 매도계약자, 즉 법인이 납세무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뭐라고요?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법인,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입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요약집에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이요.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쭉 이것도 비슷합니다.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 말은 누가 납세무자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니까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 이것도 구조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었어요.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요. 동그라미 1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다 이거 지금 11월 10일 특히 1, 2월 달에 다 한 거예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수탁자. 여기 보세요. 아까 신탁재산 갑이라는 사람이 A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이 A와 A 다시 B 토지 이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수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수탁자가 납세무자. 자, 예전에는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몇 년 전에 바뀌고 그 이후에 한 2번 시험에 계속 물어봤었어요. 자, 2번 물어봤었는데 하여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바꾸면 뭐라고 바꿔요? 위탁자. 아니고 수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좀 이거 올해 여기 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하나 더 신탁재산, 신탁 토지의 특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말로 한번 했다가 요약집에는 나와요. 우리 이제 5, 6월 달에 핵심 요약집에는 들어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요약집에는 나올 건데요. 어떤 거냐면 한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적지는 않으셔도 되고. 요약집에 어차피 나중에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요. 요 A 토지가 만약에 요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라고 할게요. 세금을 체납한 토지예요. 자,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체납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해야 되겠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B 토지하고 C 토지는 요 B 토지하고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요건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압류하면 안 되지. 자, 세금을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다른 토지는 압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보세요. 이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있는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와 A-를 갑이라는 위탁자가 신탁한 거예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 다시 토지는 압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거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일 때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원칙은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하는 겁니다. 다른 토지는 압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토지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올 때 어떤 얘기인지 저 내용을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거기에 빠져 있는데 다음에 요약집에서 나옵니다. 양가로 5번 봅니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정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 여기부터 비출이죠. 또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체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자 사업 시행자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지. 또 시험에서요. 또 시험에서는 아닌데 전국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꿔요. 시공회사. 시공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사업 시행자지. 시공회사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요. 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재산의 경우 사용자가 되는 경우. 참고를 보세요. 먼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면 예규에서요. 소유권의 귀속 자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쟁송 중에 있거나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지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자, 이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자, 봅니다. 재산세 본문 보니까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쫙쫙 미칩니다.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할 때, 자,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자면 뭐, 대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놓고 쟁송 중이에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럴 때 누굴 납세무자로 할 것이냐. 자, 그럴 때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사용자. 자, 그래서 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면 여지없이 틀리느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사용자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4절 봅니다. 자, 과세표준 및 세율이요.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도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무조건 또 이것도 항상 1순위로 대비하셔야 되고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는데 본문 보세요.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세표준을 결정해요? 지자체장이. 밑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밑줄 짝이야.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또는 법인 장부상의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O, X, X입니다.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재산세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해요. 시가순액으로. 아무리 꾸셔 넘어가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지만 시가표준보다 낮아 관계없이. 근데 그거 취득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해서 보유할 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면 시가표준의 1억짜리 부동산을 20년 전에 7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마든 매년 7천만 원으로 매년 세금이 부과된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 항상 그렇습니다. 다만 151페이지 봅니다.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거기 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의 여기 밑줄이었죠. 밑줄. 여기까지만 일단 밑줄.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로 정하는 자, 또 밑줄이요.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하여서 한정한 가액으로 한다. 자, 재산세 과세비 결정 시에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편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편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걸 곱한 금액을 합니다.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현재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주택은 별장이라고 해서 뭐 70% 공정시장가의 비율 이런 거 아니에요.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무조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주택은 몇 프로다? 60%.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70%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초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말로 하고 넘어갑니다. 개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X입니다.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토지 개별 시가표준액인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택,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주택이니까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60% 곱한 얼마? 6천만 원이 과세 표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 선박, 항공기 과세 표준은요,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에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합니다.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예?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건축물도 공정시장 곱합니다. 선박 항공기만 안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받고 이제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이요. 자, 개요를 봅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다 달라지는데 재산세 세율 구조는 밑줄이죠.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돼요. 빗자의 동그라미,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 비누입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역시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정되고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다만 또 밑줄이죠. 가감한 세율은 여기 밑줄이요. 자,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정 수요 때문에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시험에서는 5년간 적용한다. OX? X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표준세율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토지세율, 그 다음에 건축물 등등 쭉 나옵니다. 근데 재산세에서는 일단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율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적용되느냐 누진세율 적용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비누예요. 일단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토지 경우 재산세 세율은 보세요. 우리 모든 토지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재산세 분리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3개 용으로 나눴죠. 자, 그럴 때 먼저 세율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요 세율이요 007%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비례세율이 적용되죠. 비례세율인데 다 쓰진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비례세율인데 007 그 다음에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빵 4 비례세율이죠. 자, 그럴 때 007% 조혈비상 토지 어떤 게 있느냐? 007% 조혈비상 토지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요. 빵 2%는 어떤 게 있냐면 공장,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토지주택공사, 수장공사 같은 등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007빵에서 4%,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니까 사치성 재산 토지죠.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다음에
골프장 내 토지요. 골프장 내 토지. 이런 것들이 4%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상 토지는 종합은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가지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표구간 3단계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요.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표구간 3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보세요. 다음 분리대상 다음 토지 중에서 재산세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 쫙 깔아놓고 뭐가 나왔냐면 그때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그럼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면 토지용은 뭐가 돼요? 종합합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은 나대기 줘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죠? 그잖아요. 네? 이거 종합합산 토지.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세율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분비요. 분비. 그 다음에 종루. 그 다음에, 자, 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 2월 달에도 이거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머리 글자를 따서 보니까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안 했나요, 제가? 자, 여러분, 어떤 분은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했다고 하니까, 자, 내가 누구한테만 알려주고 누구한테만 안 알려줬나 보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생각나세요? 제가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될 때 새천년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밀레니엄 그때 마케팅도 엄청 났었는데 새천년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1999년 12월 31일 날 있죠. 광화문 광장에서 밀레니엄 축제가 열렸는데요. 자, 제가 이 새천년이 열리는데 집에서 가만히 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나도 광장으로 나가자.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래서 나가는데요. 그해 엄청 추웠어요. 12월 30일 날. 원래 연말이니까 춥긴 하지만 엄청 추웠는데 인파가 엄청나게 왔어요. 막 나가 똑같은 마음이지. 생전 안 나가던 사람들까지 나까지 막 나갔으니까 엄청 인파 많은데 화장실 한번 가려고도 있잖아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와서 겨우 어디 개방 화장실 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나래비로 줄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물론 대충 해결은 가능합니다. 뒷골목 들어가가지고. 근데 엄청 막 사람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진짜 연말에 그냥 종로 같은 데 안 나가요. 집에서 그냥 재해종 소리 듣는 게 제일 낫지. TV 보면서. 자, 이거 보세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뭐라고요?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분리상 토지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로 별로, 누진세율 정되는데 근데 자, 종로 별로 얘네들은 3단계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몇 단계? 과표간 3단계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다? 007, 빵이사, 비례세율이요. 007% 전리상 토지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외우라니까 소리내서. 안 외우고는 못 빼긴다니까 이거 계속 얘기할 건데. 빵이 프로 어떤 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요. 자, 그 다음에 007 빵이사 4%는 고급락장, 살상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 다음에 건축물은요, 여러분. 건축물은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건축물은 건비요. 건축물은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비례세율.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심화 이론 때 5, 6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건축물은. 그래서 시험에서는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X입니다. 건축물은 뭐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냐? 4%, 1,000분의 44%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4% 비례세율.
여러분 비례세율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골치 아파요. 농지는 1억짜리 농지든 5억짜리 농지든 10억짜리 농지든 0.07%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별장은 이게 20억짜리든 30억짜리든 50억짜리든 무조건 4% 비례세 적용되는 거고요. 자, 별장 이외 주택이요.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이에요. 별장 이외 일반 주택. 자, 얘는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먼저요. 얘는 0.1%부터 1,000분의 1, 0.1%부터 0.4%까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첨부할 것을. 최저와 최고. 0.1에서 0.4. 4단계,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그래서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이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자별로 합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과랑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과세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광명시에 A주택이 있고 B주택일 때 A주택, A주택, B주택, B주택 따로따로 광명시장의 재산세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그 다음에 얘요. 자,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여러분.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X.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또 취득 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X. X입니다. 이거 보면서도 그래. 고급주택, 별장만 4%지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도 초과 누진세율이라니까.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주택 4% 적용한다. 별장처럼. 그럼 틀려요. 별거 아닌데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율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교재 봅니다. 151페이지. 양가로 2번 표준세율, 토지세율입니다. 분리대상 토지.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는 분리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과세는 다음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자,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 제목 분자의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에 다음에 비례세율에서 밑줄이고 빗자의 동그라미요. 분비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 나눌 때 우리 어떻게 외웠냐?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거기 나와 있죠? 007% 저일분리상 토지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등등. 4% 사실상산 토지. 골프장, 고라상 토지요. 종합합산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자의 동그라미. 얘는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시군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자 밑줄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다음에 초과누진세율 적용한다. 밑줄 쫙이고 초과누진세율의 누자의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자 제목 별의 동그라미. 별도 합산 토지가액은 과세기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도 되는 토지가액을 자 밑줄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초과누진세율 적용한다. 누자의 동그라미요. 초과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자. 별로죠?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고. 과표가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수요. 한쪽 가르친 2번 건축물 세율인데 건자의 동그라미고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자, 그 다음에 빗자의 동그라미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건축물 사치성 재산 건축물과 법령이 정하는 지역 내 공정 건축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니까 0.25% 세율이 적용되고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다음에 배울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요. 골프장, 고락장 건축물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밑줄을 쫙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 건축물 토지 고우락장, 골프장은 토지 등 건축물은 몇 프로? 4% 세율 적용됩니다. 1,000분의 40. 사치성산이니까 4%. 별장도 4%. 자, 한쪽 가르치는 3번 주택의 세율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이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재산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율 마무리를 짓고 납세 절차
자, 비과세 이런 것들 다 보고 종부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